여기서 미들맨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용자들에게 혹은 참여자들에게 고용 권한과 예산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용 권한과 예산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계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계약서는 뭐냐? 개인 서비스 계획이 계약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이고 미들맨을 없애고 정부, 돈 주는 사람과 실제 이용자, 장애인, 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플랫폼인데 방식은 이들에게 고용권한과 예산 권한을 주고 서비스는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혹은 공공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시장하고 경쟁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재밌는 특성으로 이제 7쪽으로 제가 넘어갔었죠. 세 번째는 프로그램 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기주도는 하나의 프로그램 모델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 모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두 목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프로그램 모델입니다. 두 목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는 보수적 목적, 다른 하나는 진보적 목적입니다. 이 두 목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프로그램 모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수적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관리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시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진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높은 수준의 자립과 통합, 포용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자기주도라는 것은 시장을 활용한 서비스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권, 이용자들의 주체성을 가능한 높이려고 하는 부분.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진행되는 굉장히 희한한 양다리를 거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은 바로 윗줄에 이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주도가 그토록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바람을 다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자기주도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토록 인기 있는 이유, 각각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개인 예산자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효율성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진보 쪽 진영의 사람들은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들의 반대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진보적인 목적에도 부합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보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질문을 던지면 소위 이제 전장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도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의 모양새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했지만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자기주도라는 서비스 전달 방식이다. 이용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 전달 방식이다. 두 번째는 미들맨을 없애는 플랫폼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프로그램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기 주도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내용에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몇 번 소개를 했던 그림인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4쪽의 내용입니다. 자기 주도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 할당과 관련된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도 나왔지만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계획은 서비스마다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돈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얼마짜리 계획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재무 관리를 대신해야 한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고 서비스가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코디네이팅을 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기존의 사례 관리자들이 통상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소위 서비스 전문가들이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따 서비스 대상과 관련된 부분들의 변천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점점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흐름이 이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리할 수 있도록 지정 대리인이 하나의 요소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가지 요소 중에 실제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어차피 서비스 실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연결해서 이제 계획서 세우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개인 예산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단히 이것과 관련된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역할들이 쭉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8쪽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8쪽에 실적으로 재정관리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는 참여자들의 예산을 관리한다. 피고용인을 모집, 채용 그리고 급여 지불을 지원한다. 주의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연방, 주, 지방세를 정리하고 기타 세제 혜택을 개선한다. 좀 오타들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조력한다. 이제 돈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진행하는 거죠. 미국에서 개인 예산제 형태로 자기 주도가 이루어지지만 참여자 개인의 통장에 국가의 현금이 꽂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예산과 지출 내역을 실시간 보고한다. 지금 당신이 받은 개인 예산이 얼마가 있고 지금 얼마를 썼다. 이렇게 이제 예산 출납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개인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지출할 수 없는 항목들을 찾아내서 이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주겠죠.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들과 직원들을 조력한다. 그다음에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한다. 미국식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또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지원 중재자의 역할이 있죠. 지원 중재자의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중심 서비스 계획과 개별 예산을 세우도록 돕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 지원자를 채용하고 운영하고 해고하는 일을 조력한다. 서비스와 지원을 구매하는 일을 돕는다. 참여자들의 수혜 서비스를 조율하고 비상시 대치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변화와 욕구와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진행한다. 이게 이제 지원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은 쭉 정리를 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뒤에서 이제 다른 챕터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인 예산제가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왔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개인 예산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쭉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좀 정신이 없겠지만 4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